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그 사람이 미래에 받게 될 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미래에 어떻게 일이 안 풀리고 힘들어지고 괴로워지는지, 그 악인이 마주하게 될 불행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번호 고르는 시간 5초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번 뽑아주신 분들이 생각하는 그 악인이 미래에 마주하게 될 불행에 대해 보자면, 이 사람은 지금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 지역에서 벗어나서 뭔가 타 지역권이나 다른 나라나 아니면 다른 분야, 본인의 분야가 아닌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스스로 하기보다는 주위에서도 좀 도와주는 것 같고, 좀 이성이 이 사람을 도움을 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이제 커리어적인 거든 여러 가지 면에서든 지역을 옮기든 분야를 옮기든 뭔가를 옮겨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결국은 다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되고요. 이 사람이 설령 누군가와 연인이 되거나 결혼을 하거나 하더라도 그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서로 사랑을 하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 애정사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헤어지게 되는 그런 흐름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젠 그 헤어지게 되면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또 불면증에 빠지게 되고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좀 봅시다. 일도 안 풀리고 사랑도 안 풀리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데, 문제는 본인이 다시 새 출발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새 출발 자체도 쉽지가 않아요.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뭔가 사람들을 이끌고 통솔할 수 있는 그렇게 누군가 이 사람을 인정해주고 이 사람을 따라야지만 내가 리더격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회사를 다니더라도 내 경력이나 뭐 능력이 인정받아야지만 승급이 되고 진급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사람을 인정해주고 따르고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고 사회에서도 별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생이 좀 뭔가 부족하고요. 풍요를 누리기가 힘들고, 삶을 살 때 있어서 뭐 풍요를 누린다는 건 뭐 의식주 같은 겨, 기본 의식주가 조금 부족해지고 힘들어지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좀 많이 놔야 할 것 같아요. 마음을 비워야 하고요. 본인이 원하는 거, 꿈, 사랑, 사람 모두 다 이 사람은 다 신기루처럼 사라져요. 저쪽에 사막을 걷다가 저쪽에 오아시스가 있는 것 같아서 열심히 걸었는데 그게 신기루였던 거예요. 오아시스가 없었던 거예요. 또 다른 오아시스를 보게 돼서 그쪽으로 막 열심히 걸어가는데 거기도 오아시스가 신기루였던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의 인생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좀 안타깝네요.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거를 본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 원한이 있기 때문에 보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이 뭔가를 잘못을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동정은 하지 않을게요, 웬만하면. 근데 이제 이 사람 보니까 아이가 귀하네요. 아이 낳기도 좀 힘들고요. 그리고 철이 없네요. 여러분들한테 원한을 산 이유가 사람이 이제 깊이가 없고 철이 없고, 그래서 그래요. 이 사람은 인성이 바르지가 않고 좀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좀 사람 자체가 좀 부족한 게 좀 많아요.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화가 많이 났던 게 아닐까.
근데 여러분들 타고나기로 좀 의식주가 보장되고 클래스 있게 사실 분이에요. 왜냐면은 나는 태어난 목적이 좀 신성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신성한 목적이라는 거는 태어나기 전에 이제 미션들을 하나씩 주어준대요. 이번 생엔 너의 지랄 같은 성격을 고쳐라. 이번 생에는 네가 옛날에 사람 많이 때려 죽이고 그랬으니까 많이 때림 당하면서 좀 본인을 반성하라. 아니면 너는 이제 빛의 일꾼으로서 이제 이 나라를 좀 수호하고 보호해라. 뭐 이런 목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아프고 약한 사람들을 좀 이렇게 잘 케어해주고 보듬어주는 역할로 태어나라. 이런 식으로 좀 자기만의 미션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은 그런 신성한 미션을 가지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이랑 좀 다르게 네가 전생에 많이 때려 죽였으니까 너도 많이 쳐맞고 좀 깨쳐가지고 인간 되라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신성한 목적이에요. 좀 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을 수호하거나 나라를 수호하거나 뭐 그런 좀 큰일,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좀 그렇게 이끌리듯이 숙명은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신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의식주가 조금 보장돼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뭐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큰 기업들의 복지가 좋은 이유가 그 복지를 누리면서 일을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지. 막 블랙 기업 같은 경우는 막 일도 많은데 복지도 쓰레기고 나를 갈아 넣으면은 몸만 축나고 건강 잃게 돼가지고 결국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이제 신성한 팔자를 가지신 분들은 좀 이런 복이 좀 많은 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했냐. 이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서 센 척하는 게 있었어요. 지가 뭔가 말을 만들거나 모함을 하거나 뭔가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는 타고난 게 박복하고 아이도 없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딱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들은 딱 저 사람은 영혼이 크고 좀 공부가 돼 있는 사람이구나, 보통 사람이랑 틀리구나라는 거를, 격이 높구나를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태어나고서 약간 시기 질투 많이 받는 그런 사람들의 그 특징 중 하나가 그런 식으로 좀 격이 높다 보면은 좀 이렇게 시기 질투 받기 쉽거든요. 전생에 뭐 노예, 머슴, 뭐 나무꾼, 뭐 이런 사람들이 그 귀족이나 양반들 보면은 이제 자기는 평생 그쪽으로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원망하고 분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 생에는 평등사회라고 하지만 그 영혼은 벗어나기가 힘들거든요. 여러분들 격이 높다는 건 좀 귀족 같은 전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면에 이 사람은 좀 그런 식으로 하층민의 그런 클래스 계급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 보면 자기는 평생 가질 수 없는 그런 열등감에 갑자기 휩싸여가지고 여러분들만의 그런 부티나는, 분해나는 분위기와 그 속의 깊이와 영혼의 그 공부 성숙도는 이 사람이 일평생을 노력을 한다고 해서 따라잡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은 왠지 왠지 부티가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왠지 아무리 명품을 휘감아도 천박한 느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좀 그런 분이죠. 이제 뭐만 해도 좀 부티가 나고 클래스가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게 안 입고 와가지고 뒤에서 여러분들을 시기질투하고 뒤에서 말을 만들고 지어내고 깎아내리고, 여러분들은 속도 깊은데 그것마저도 폄하하는 그런 짓거리를 서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이제 결혼 같은 거를 조금 뭔가 맞게 하고 애정사를 좀 안 풀리겠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자존감이 많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본인한테만 이렇게 뭐 집중하게 만들고 싶고 하니까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좀 그랬던 것 같은데 결국은 본인이 열심히 뭔가 쟁취하려고 했지만 그게 다 안 풀리게 돼서 결국 이 사람은 떠나야 하고요. 옆에 있는 사람도 이 사람 차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커리어도 일도 애정운도 다 좋지가 않아요. 아무도 이 사람한테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고백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이용하는 사람만 이제 천치빡깔이고 이 사람한테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랑 절대 애 만들고 싶어 하지 않고 그냥 이제 느껴지는 거죠. 이런 사람한테 이 사이에서 애 낳으면 이제 망한다라는 거를.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땐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이 미래에 어떤 나쁜 일이 생기냐가 오늘 주제였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봤을 때 이루고 싶은 꿈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선택지가 많았을 것 같아요. 뭔가 기회도 좀 있었을 거고 도움 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좀 애정사로 엮인 사람이 도움을 줬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도움을 안 주고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일군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사람이 떠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본인이 읽어야 됐고 본인이 겪어야 되는 것들을 안 겪고 그냥 입만 벌리고 떠먹여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성정이 있었다 보니까 결국은 망하게 된다. 그런 성정이 이 사람을 망치게 된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하는 일도 안 풀리고 애정사도 안 풀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 때문에 고통받았던 이유는 시기 질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래도 내가 타고난 격이 이 사람보다 높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절대 기죽지 마시고요. 우울에 빠지지 마시고 살다 보면 이런 어줍지 않은 것들이 또 나를 그런 식으로 공격하려고 그러고 재수없게 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다 태어나자마자 다 평등할 거라는 그런 착각이 있어요. 그런 교육을 또 받아왔고 근데 평등하지 않거든요. 제가 이쪽 공부를 하고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다 사주에 다 격이 있고 관상이 있고 심상이 있고 그리고 영혼이 타고난 게 있더라고요.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천박하고 격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천박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부자들 불어가지고 괜히 배 아파가지고 끌어내리려는 거지 새끼들 같이 사실 돈이 없다고 살 가치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부처님이 뭐하러 그 가난을 겪으면서 일부러 부처님은 왕자님으로 하시다가 다 그 부와 명예를 벗어 던지고 거린 생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도 가장 추한 건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를 깎아내려도 된다는 그 마인드? 부자는 내가 흠집내도 괜찮고 그런 마인드가 그 사람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발전시킬 수 없고 부자를 만들 수 없는 마인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어떻게 저 사람이 성공하게 됐는지를 옆에서 배우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를 이끌어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마음 없이 무조건 그 사람을 깎아내려고 폄하하고 괴롭히고 이유 없이 그렇다는 거는 그 사람은 절대 그 위에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격이 높은 여러분들을 그런 식으로 깎아내렸던 부분은 있었다. 그건 사실이다. 이렇게 보여요. 절대 다음에 이런 노년들이 괴롭힌다고 해서 주눅 들지 마시고 자기 비하하시고 막 자기 혐오에 빠지지 마시고 그냥 이 사람은 그냥 평생 박복하게 살고 나쁘게 살려고 이런 식으로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의 자존감 지키시면서 이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2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이 미래에 마주하게 될 불행은, 이 사람은 미래에 동거를 하든 결혼을 하든 가정을 꾸리게 되는데 그 가정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이 사람이 뭔가 불륜을 저지를 수도 있고 상대가 불륜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가정을 깨게 되는데, 불륜을 저지르는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게요. 되게 이 정신병자한테 이제 좀 꽂히게 돼서 이상한 생각하고 망상하고 피해망상 있고 막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좋다고 이 사람은 가가지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문제는 좀 의식주가 좀 이제 좀 다운그레이드 된 사람이어가지고 좀 가난하다 보니까 좋은 음식 먹기 힘들고 좀 그럴 사람한테 이 사람이 빠지게 돼가지고 그 가정이든 동거를 하다가 나오게 되는 그런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건강이 이제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서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어떻게 아프냐면은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좀 아프게 되는데, 이 사람이 뭐 비즈니스를 하든 투자를 하려고 하든 여러 가지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몸이 아프다 보니까 자꾸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그걸 성공시키기가 어려워요. 이 사람이 정말 기가 막히게 성과가 날 것 같을 때 몸이 아프게 돼가지고 그 일을 추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 되게 두부 멘탈이고 유리 멘탈이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약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서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모두 센 척일 수도 있어요. 진짜 실상은 되게 약한 사람이고, 그리고 나이가 있더라도 좀 내공이 없고 좀 경력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좀 약간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사람은 옆에 있는 수호령도 없고 도와주는 영혼도 없고 좀 약간 신도 외면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뭔가 이제 봤을 때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을 하든 가정을 깨든 가족들이랑 싸우든 절연을 하든 뭔가를 빠져나올 것 같은데 자꾸 몸이 아프게 되고, 또 이 사람이 꽂혀서 만나는 사람은 정신병자다. 근데 정신병자인데 이 사람이랑 또 잘 맞나 봐요. 두 사람이 좀 정신병이 있나 봐요. 이상한 생각하고 망상하고 피해망상하고 막 그 피해의식 있고 막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도 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서로를 소울메이트로 보는 거 보면은 좀 비슷한, 결이 비슷하기 때문에 만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쨌든 이제 둘이 만나게 되면은 먹을 복이 좀 사라지게 돼가지고 먹는 게 조금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불건강한 음식을 먹고 살거나 아니면은 뭔가 오염된 그런 식자재 같은 거 먹고 살거나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오가닉하고 유기농인 그런 좋은 음식을 별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식비가 한정돼 있고 쓸 수 있는 식비가 한정돼 있고 돈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싸구려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뭔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든 일을 하려고 했던 게 있는 것 같은데 몸이 아파지게 돼서 그 일을 계속 지속하기도 힘들고요. 미래가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사업 같은 경우는 망하게 됩니다. 엄청 대차게 망할 것 같아요. 막 사기를 당하든지 뭔가 본인대로 했는데 성과가 안 좋다든지 막 이래가지고 떠돌면서 살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몸이 자꾸 아프네, 이 사람이. 몸이 또 건강이 잃게 돼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일 수도 있고, 어쨌든 미래에는 좀 마음 아플 일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결혼할 것 같아. 결혼할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하더라도 거기서 마음 아플 일이 되게 많이 생기고 막 이게 타워 카드거든요. 완전 다 무너져 내리게 되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좋지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돈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뭔가 뭐 하나 일이 안 풀려요, 결혼하고 나서. 배우자도 이 사람이랑 있으면서 이 사람을 위해 돈 벌기도 싫고 니도 가서 돈을 벌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돈을 잘 벌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에요. 몸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돈 아깝대요. 이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게. 결혼 괜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분들이 생각하는 그 악인의 부모님이 좀 이상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 부모한테 어떤 상처를 받고 자란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악인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옆에 있는 배우자가 네가 부모님이 그 지경이니까 네가 이런 행동을 하지. 넌 정상이 아니야. 네 부모도 정상이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무시를 하게 돼요. 예를 들면은 부모님 한 분이 뭐 이혼을 하셨거나 아니면 아프셨거나 뭐 아니면 별거를 하시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어쨌든 이혼을 했든 사별을 하셨든 이제 편부모 아래서 자란 친구들은 보면은 이제 딱한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회는 그걸 오히려 약점으로 알고 괴롭히는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어르신들 좀 있고요. 그래 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도 그래요. 이 악인의 배우자도 네 부모님이 그러니까 네가 그 지경인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 사람의 불행이 네 부모가 잘못 가르쳤고 네 부모 자체가 DNA가 그렇고 네 부모가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네가 이 지경이 이 꼴인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더 상처받게 돼요. 이 사람이. 그래서 마음 아플 일이 되게 많이 생겨요. 이 사람 결혼하고 나서.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불륜도 저지르고 다른 사람을 찾아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정신병 있는 사람이다. 문제는. 그리고 가난해요. 둘 다. 그래서 좀 안 좋은 음식 먹으면서 살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똥 싫어가지고 피했는데, 또 다른 똥 설사가 있었던 거죠. 이제 도찐 개찐이란 거예요. 지금 보면은. 내가 이게 싫어서 틀었는데 또 다른 안 좋은 게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은. 이 사람은 뭐 결혼을 하려고 그러거나 뭐 결혼해서 팔자 고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요, 내가 내 행복은 쟁취해야 돼요. 나 스스로 뭐 이제 누군가의 배우자에 기대가지고 내 인생을 맡기려고, 그건 내 인생을 맡기는 거거든요. 도박이거든요. 그 사람이 날 먹여 살려주겠지. 그 사람의 능력이 나를 지켜주겠지. 내 능력이 아니고 상대의 능력에만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내가 그거를 가지고 내가 누리려고 하는 건 결국은 내가 자립심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기대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런 스스로 어른인데 어린애인 채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하거나 누굴 만나면은 그게 과연 잘 될까? 그 사랑이? 그 누가 성인인데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좋아합니까? 다 알거든요, 배우자도. 얘가 내 능력에 기대서 살려고 하는구나. 얘가 내 돈만 노리는구나. 이거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좀 그런 느낌이 있네요. 결혼을 해서 뭔가 팔자 고치려고 하고, 근데 애 생기기도 힘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운동을 해야 그나마 뭐 애가 있을 수 있는데 운동도 잘 안 해요. 자기 관리도 안 해요. 정신도 좀 오락가락 하신 것 같은데 건강도 안 좋고 운동도 안 하고 자기 노력이 아무것도 없어. 무슨 이성 만나서 배우자 잘 만나서 동거인 잘 만나가지고 자기가 잘 살려고 해요. 이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 외벌이로 살기 힘든 요즘 같은 세상에. 예.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분들은 뭐 이제 봤을 때 뭐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사람한테 내가 괜히 꽂혀가지고 분노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사람 보면서 아, 난 저런 마인드로 살지 말아야겠다.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 그럼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3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미래에 받을 불행에 대해 볼게요. 이 사람은 뭔가 옆에 사랑하는 사람, 배우자나 애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를 이어가기가 힘들고, 그 아이,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가정을 깰 수가 없고,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이혼을 할 가능성이 있고, 아이에게도 이 사람이 인정받기가 힘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미래에 용기가 없어지고, 그리고 이 사람의 기도는 하늘에서 이뤄주질 않는데 그 이유를 한번 물어볼게요.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해도 이뤄주지 않아. 하늘에 대고 이 사람이 비는 기도가 나 잘나게 해주세요. 남들이 우러러 보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적은 자기의 욕망만 기도를 해요. 물론 욕망이 있겠죠. 모든 사람이 있겠죠. 그래도 잘 생각해 보면요. 성공한 사람이나 성공한 기업가의 그런 사업 아이템이나 그런 생활 태도를 보면은 결국은 이 사회의 힘든 부분, 부족한 부분, 불편한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그게 수요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 기업이 큰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옛날에 뭐 이제 옷 사기가 힘들었어. 뭐 재래시장 가서 시장에서 옷을 사야 돼. 근데 이제 뭐 쇼핑이 힘들잖아요. 그 시장 가서 이제 가게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지역마다 조그만 구멍가게 가서 옷 사는 게 힘든데, 그거를 이제 디파트먼트로 이제 백화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많은 여러 브랜드를 입점하게 되면은 쇼핑하기가 훨씬 편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누군가의 편의와 불편함을 개선하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더니 결국 그 기업의 가치가 높아진다더라. 돈이 벌리던더라.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인생이라는 게. 사람도 그래요. 사람이 그냥 나만 생각하고 나의 멋있음, 나의 안위, 나의 무조건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면은 결국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질 않아요. 인정해주기도 힘들고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이 그 공부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갑질을 하려고 그러고, 내가 학벌 장사를 하려고 그러고, 학벌 가지고 사람들을 찍어 누르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처음에는 그런 목적이더라도 나중에 인정받는 위치에 갔을 땐 결국은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의 불편함을 개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부자가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중국 철학책인가에서도 봤을 때 이 세상의 가장 큰 부자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한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가장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뭐 배변이 나오는 그런 구멍을 계속 지켜보면서, 그게 의사를 뜻하는 것 같아요. 그 철학책에서는. 그거를 하루 종일, 그 하루 종일 보는 게 의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요즘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일을 하셨을 때 좀 인정받고, 뭔가 이제 사자라고 했을 때 좀 그랬잖아요. 요즘은 좀 아니지만, 네, 참고로. 암튼 그런 게 있는데, 이 사람은 모든 게 그런 식으로 좀 베품이 없었어요. 사람들한테.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겐 이익이 되겠지? 선한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겠지? 누군가에게는 좀 힘이 되겠지?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남들이 나를 이런 식으로 내가 무엇을 잃었고, 무슨 옷을 입었고, 무슨 음식을 먹었고, 어디에 살고, 어떻게 생겼고, 어떤 식으로 내가 배우자가 있고, 어떤 자식이 있고, 어떤 부모님이 있고, 어떤 지역에 살고, 이것만을 항상 추구했어요. 남들이 봤을 때 내가 얼마나 대단해 보이는지 봐. 이거를 항상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우린 모두 다 같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익을 얻었을 때 어떤 다른 생명체는 그 꿈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편의성을 위해서 일회용품을 많이 썼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일회용품을 만들고 그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토양이 오염돼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그 내가 편의성을 위해서 썼지만은 어느 부분은 희생당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언가를 이루려고 했을 때, 이 사람의 욕심, 욕망, 기도를 이루려고 했을 때 누군가는 착취당하고 누군가는
힘들어지고 누군가는 괴로워질 수밖에 없는,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만 이 사람이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기도를 안 이뤄주는 거예요, 하늘이. 왜냐면 하늘에서는 모든 생명체가 다 동등하게 소중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도를 아무리 해도요, 기도를 안 이뤄줘요. 좀 선해야 돼요. 착해야 돼요. 남들 힘들고 아픈 부분을 좀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잘난 척하려고 이 사람은 뭐든지 살아오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집에 살고 뭐 이런 거, 그런 거에만 지금 몰두돼가지고 나를 우러러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산 상속을 받더라도 그 유산을 지키기가 힘드네요, 이 사람은. 돈을 다 까먹게 돼요. 돈을 날리게 돼요. 사기당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사업이 실패될 수도 있고, 세금을 다 뜯길 수도 있어요. 결혼을 하더라도 굉장히 그 상처만 남은 결혼 생활이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이혼하게 됩니다. 이혼하게 돼요. 그 결혼 생활에서 이 사람이 가면을 쓰든 상대가 가면을 쓰든 해가지고 진심이 아니었어요. 둘 다 진심이 아닌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기가 있을 때 그거를 버텨내지 못했던 거예요. 서로 뭔가 지잘났다라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였고, 또 서로 좀 믿고 따르는 게 없어요. 믿질 않아요, 서로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럴 바에는 내가 빨리 탈출해서 다른 사람 만나야겠다, 이런 마음이 더 커요. 뭔가 이 사람은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이 사람이 뭐 병이 들 수도 있고 갑자기 실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사람의 병을 내가 옆에서 좀 케어해줘야지, 아니면 뭐 내가 다시 재취업할 수 있게 좀 용기를 북돋아줘야지가 아니고, 얘 이제 망가졌네? 나는 이런 조건들이 있으니까 다른 조건 가진 사람한테 갈아타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조건들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집안이고 어떤 유산을 상속받았고 어떤 식으로 공부했고 어떤 식으로 내가 이뤘고, 이런 거에 집착하는 이유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갈아타려고 그랬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갈아타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만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참아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별 이상한 사람한테 꽂혀가지고 막 괴로움 당할 수 있어요. 이게 다 이 사람의 업보라 그러네요. 이 업이 되게 많대요. 업이 되게 두껍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생 업도 있지만 이번 생에 좀 못되게 살아온 성정이 있어서 그 성정이 업보가 돼가지고 이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하등 도움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 미래. 꿈을 이룰 수도 없고 행복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 어떤 것도, 돈이 없어지네. 자꾸 돈이 사라지고 이 사람은 기도를 안 들어주네요. 이 사람이 종고를 가지든 기도사한테 뭐 몇십억 수천만 원을 이제 갖다 바쳐도 기도를 응답을 안 해요, 신이. 이 사람한테는 네. 돈을 뺏어감으로써 이 사람의 위치와 그런 힘든 그런 부분을 자각하게 하고,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허영심과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게, 그거를 깨치게 만들기 위해 이 사람의 돈을 다 앗아가게 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네, 그럼 3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